형부, 저를 보실 때 언니가 보이시죠? 이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성이 아내와 닮은 처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금기된 사랑과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충격적인 심리 스릴러예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 부담 없이 꾹 눌러주시고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아파트 경비실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김없이 CCTV 화면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4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며 아파트 곳곳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죠. 지하 주차장, 로비, 엘리베이터 홀, 복도. 3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정우가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였습니다. 3번 모니터, 지하 주차장 화면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라서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정우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누가... 그런데 5번 모니터, 1층 로비 화면에서 다시 그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뒷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아내 영숙의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영숙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정우가 벌벌 떨며 일어서려 했을 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 벌써 왔네? 동료 경비원 만식이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요즘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냐? 몸 상할라. 정우는 황급히 만식을 불렀습니다. 만식아, 잠깐만. 이것 좀 봐봐. 5번 화면에. 저기 걸어가는 사람 보이지? 만식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니야, 분명히.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정우가 다시 화면을 보니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식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 요즘 너무 피곤한 거 아냐? 영숙이 형수님 일로 아직도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몸부터 챙겨야지. 착각한 거야, 착각.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영숙이었어. 틀림없이 영숙이었다고. 형, 정신 차려. 형수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장례식에 우리 다 같이 갔는데 잊었어? 만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모니터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만이 화면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 나온 할머니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식이 정우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 일찍 들어가. 내가 대신할게. 푹 쉬어. 하지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계속 화면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말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아파트가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우는 그 모든 얼굴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중에 영숙이 섞여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11번 모니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다시 그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영숙이 정우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웃음은 살아생전 영숙이 정우를 바라볼 때 짓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서늘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아. 정우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영숙의 모습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만식이 정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진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이상해. 하지만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우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CCTV에서 본 영숙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하게 웃으며 정우를 부르는 영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만식의 권유로 병원에 다녀온 후였지만 의사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환각이라고 진단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꽤 거센 편이었습니다. 정우가 아파트 로비를 지나가는데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머리카락에 묻은 빗방울을 털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도 우산을 접으려다가 그 여성과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향수는 영숙이 늘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장미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영숙만의 향수였죠. 죄송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바라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얼굴은 영숙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영숙의 친동생인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아? 정우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형부.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영숙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영숙보다 5살 어렸지만 자매라서 그런지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눈매와 말할 때의 입술 모양이 영숙과 똑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을 보니 영숙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기 영숙이 친정에 갈 때마다 미란이 따라와서 자매끼리 웃고 떠들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형부, 혹시 시간 되시면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니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안부도 묻고 싶고요.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눈빛에서 영숙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둘은 로비 한 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미란의 얼굴이 더욱 영숙을 닮아 보였습니다. 언니가 많이 그리우시죠? 미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그리워.
저도 그래요. 언니는 제게 엄마 같은 존재였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숙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부는 혹시 미란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꿈에서 언니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정우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냥 저도 요즘 자꾸 언니가 보이는 것 같아서요. 길을 걷다가도 지하철에서도 뒷모습만 봐도 언니인 줄 알고 뛰어가곤 해요. 미란의 고백에 정우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제 CCTV에서 영숙이를 봤어. 분명히 영숙이었어. 미란이 정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정말요? 어떤 모습이셨어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어. 웃고 있었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우리한테 무언가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로비 전체를 밝게 비췄습니다. 그 찰나 미란의 얼굴이 완전히 영숙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잠시 정전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란의 손이 정호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부, 미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돌아온 것 같지 않으세요? 정전이 복구되면서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미란이 정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숙이 살아있을 때 정호를 바라보던 그 뜨거운 시선과 같았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동시에 이끌리는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란에게서 영숙의 모든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CCTV 화면에는 또다시 영숙의 형체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미란과의 만남이 너무 강렬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경비실 옆 작은 휴게실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야근할 때 가끔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휴게실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소파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선반에 놓인 몇 개의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서랍에서 촛불 하나를 꺼내 켰습니다. 정전에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촛불이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CCTV에서 본 영숙의 모습, 그리고 미란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수 있을까요? 형부, 저예요, 미란이에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란이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미란의 옷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도 집에 안 가시고 여기 계시는 거죠? 정우는 대답 대신 미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란이 소파에 앉아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더욱 영숙을 닮아 보였습니다. 특히 약간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옆으로 흘러내린 모습이 영숙이 샤워 후 정우를 바라보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형부,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미란이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언니가 정말 돌아온 것 같아요. 아까 로비에서 형부와 이야기할 때도 느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느껴져요. 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우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영숙이 이 방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미란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게 정말 언니가 아니라 제 마음일지도 몰라요. 무슨 뜻이야? 미란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영숙의 웃음소리와 너무 비슷해서 정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가 살아계실 때 저는 형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언니가 형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정우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미란의 고백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그런 말은 형부도 느끼시죠? 지금 이 순간 마치 언니가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걸요. 미란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보실 때 언니가 보이시죠? 정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미란을 볼 때마다 영숙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촛불빛 아래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미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정우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란의 손은 영숙의 손과 똑같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형부,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미란인지 아니면 언니인지. 정우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촛불에 비춰지자 완전히 영숙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란이 뿌린 향수 냄새까지 영숙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정우가 손을 빼려 했지만 미란이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저를 언니로 보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창밖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폭풍우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방 안이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형부, 무서워요. 미란이 정우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거의 정우의 어깨에 기댈 정도였습니다. 정우는 미란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영숙의 체온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란의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영숙과 같았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정우가 마지막 이성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왜요? 언니도 원하실 거예요. 형부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언니가 가만히 두실 리 없어요. 미란의 말에 정우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영숙이 미란을 통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일까요? 번개가 다시 번쩍였고 그 순간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경비실 CCTV 모니터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장이 난 것처럼 화면들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CCTV가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란이 정우의 턱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뿐이에요. 형부와 저, 그리고 언니까지. 정우는 미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영숙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사랑스럽고 간절한 그리운 영숙의 눈빛을 말입니다. 촛불이 더욱 세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촛불빛 속에서 정우와 미란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아내와 처제, 모든 구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제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정우는 휴게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미라는 이미 없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꺼진 촛불만이 남아 있었고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남아있는 미란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선을 넘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정우를 만식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형, 어젯밤에 뭐 했어?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네. 그냥 잠을 못 잤어. 정우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만식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어젯밤에 휴게실에 누군가 있었지? 나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봤거든. 불빛이 새어나오고 목소리도 들렸어. 정우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 있었는데. 거짓말 마. 여자 목소리 분명히 들었다고. 설마. 만식이 눈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설마 여자 데려온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우가 화를 냈지만 만식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야, 너 진짜 이상해졌어. 영숙이 형수님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야? 그것도 경비실에서? 정우는 만식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전이 되자 아파트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CCTV 화면을 볼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식이 다시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진짜 솔직히 말해봐. 요즘 누구 만나고 있지?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 돌기 시작했어. 무슨 소문? 경비 아저씨가 밤마다 여자 데려온다는 소문. 어젯밤에 305 김아줌마가 휴게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고.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소문 퍼뜨리지 마. 아무것도 없었어. 없었다고? 그럼 어젯밤 휴게실에서 들린 여자 목소리는 뭐야? 귀신이야? 만식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귀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란이 정말 미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숙이 미란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일까요? 오후 2시쯤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부. 저예요. 미란이에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란아. 어젯밤 일은 형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언니에 관한 이야기. 언니에 관한? 네. 언니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요. 정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요? 무슨 뜻이야?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저녁에 만나요. 같은 장소에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하루 종일 미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일까요? 저녁이 되자 만식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형, 오늘도 또 야근할 거야?
혹시 또 그 여자 만날 거야? 무슨 여자야? 그런 거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알겠어. 그런데 말이야. 만식이 정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영숙이 형수님이랑 닮았어? 정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왜? 왜 그런 말을? 어젯밤에 휴게실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봤거든. 뒷모습이었는데 영숙이 형수님이랑 똑같더라고. 머리카락 길이도 키도 걸음걸이도.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식도 미란을 봤다는 것입니다. 설마 영숙이 형수님의 친척이야? 동생이라든지? 정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만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미쳤어? 처제야? 처제랑 그런 짓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죽은 와이프 대신에 처제로 만족하려는 거야? 만식의 말이 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일까요?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만식이 미란을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이 사람이. 미란이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만식이 정호와 미란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형, 정말 미친 짓이야. 이런 일이 알려지면 너 여기서 쫓겨날 거야. 하지만 정호는 이미 미란의 눈빛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위험하고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형부, 미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죽은 건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 말에 정호와 만식이 동시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란의 눈빛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늦게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미란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미란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식이 CCTV 모니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식아, 뭘 보고 있어? 만식이 고개를 돌리며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이것 좀 봐. 어젯밤 녹화된 영상이야. 정호가 모니터를 보니 휴게실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젯밤 10시쯤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정호와 미란이 함께 휴게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형, 이게 뭐야? 어젯밤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잖아.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만식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것도 봐. 이번에는 며칠 전 새벽 영상이었습니다. 정호가 CCTV를 보면서 놀라는 모습, 그리고 화면 한 구석에서 흐릿하게 지나가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형이 영숙이 형수님을 봤다고 했던 그날도 실제로는 이 여자가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영숙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는 미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미란의 계획이었다는 말일까요? 만식아, 이건 뭐야? 변명할 거야? 만식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형, 정신 차려. 이 여자가 형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때 경비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박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정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정호와 만식이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박 소장이 이렇게 직접 경비실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에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자가 드나들고 소음도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입주민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박 소장이 USB를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제보받았습니다. CCTV 영상 복사본이라고 하네요. 정호는 절망했습니다. 누군가가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만식이 박 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정호 형이 실수한 거지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실수라고요? 박 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아파트 시설에서 갖는 것이 실수라고요? 게다가 상대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돌아가신 부인의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 소장의 말에 정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정호 씨, 내일까지 사표를 제출하십시오.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박 소장이 나간 후 경비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식이 정호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영숙에 대한 추억마저도 더럽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마. 만식이 말렸지만 정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부 들었어요. 일이 커졌네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계획한 거야? 계획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CCTV 영상이 유출됐어. 누군가 일부러 유출한 거야. 미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형부, 저도 놀랐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에서는 전혀 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오늘 밤에 만나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이라니? 언니에 대한 진실을. 이제 모든 걸 말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란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만식이 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 제발 정신 차려. 이 여자가 형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야.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하지만 정호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말하는 영숙의 진실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을 더욱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미란을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CCTV 화면들이 깜빡이며 아파트의 평범한 일상을 비추고 있었지만 정호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진실뿐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자신을 구원할지 아니면 완전히 파멸시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만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 이 아파트가 내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날 밤 10시 정호는 아파트 근처 작은 술집에서 미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희미한 조명,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손님들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정우는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계속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곧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미란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더욱 영숙을 닮아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숙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미란이 정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란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말해줘. 영숙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미란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자살한 거 아니에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숙이는 교통사고가 맞아요. 하지만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었어요. 언니가 일부러 차에 뛰어든 거예요.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자살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영숙이가 왜 자살을 해? 우리 행복했는데. 미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형부. 미란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형부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언니가 죽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요. 형부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증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부인하려 했지만 미란의 다음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식 씨 아시죠? 같이 일하는 동료 경비원? 정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만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만식 씨가 함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말이에요. 미란아, 그건 언니가 조사해 보니까 형부와 만식 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몇 달 동안 계속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만식과 함께 관리비 일부를 빼돌려서 도박에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언니가 형부를 다그쳤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증거도 없으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정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숙이 죽기 며칠 전 영숙이 자신을 의심한다며 따져 물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기억났습니다. 그때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돈도 훔치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며 화까지 낸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미란이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영숙이 술을 마시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언니는 그날 밤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미란아, 나는 정우를 너무 사랑했나 봐. 내가 바보였어. 하고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란아, 만약 내가 죽으면 정우를 용서해줘.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영숙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형부,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언니가 죽은 후에도 형부는 만식 씨와 계속 그 짓을 했죠?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언니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돈을 빼돌리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언니가 죽어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대담하게요. 미란아, 그건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언니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리고
언니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미란이 일어서며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하기로 한 거예요. 형부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로요. 정우는 놀라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라니?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형부를 경찰에 신고해서 횡령죄로 감옥에 보내려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미란이 다시 앉으며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형부가 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저를 언니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금지된 사랑에 빠뜨려서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들려고요. 정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미란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CCTV에서 본 영숙의 모습도 우연한 만남도 모든 것이 미란의 복수극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유출한 것도 당연히 저예요. 형부가 저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다 녹화해뒀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공개한 거예요. 미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다 녹음되고 있어요. 형부가 횡령을 인정하는 부분까지 말이에요. 정우는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미란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미란아, 제발. 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알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미란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부, 이제 언니를 만나러 가세요. 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미란이 술집을 나간 후 정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영숙에 대한 죄책감, 미란에게 당한 복수, 그리고 앞으로 닥칠 파멸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술집을 나온 정호는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죽음, 미란의 복수, 그리고 자신의 죄악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이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경비실로 향했지만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을 영원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CCTV 모니터들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정전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꺼놓은 것일까요? 만식아? 정호가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만식은 이미 퇴근한 듯 했습니다. 정호는 스위치를 눌러 모니터들을 다시 켰습니다. 하나씩 화면이 켜지면서 아파트 곳곳이 비춰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모든 곳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5번 모니터, 1층 로비 화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로비에 누가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우가 화면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미란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채 가만히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의 전화였습니다. 형부, 로비로 내려와요. 미란아,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남았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미란이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오셨네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란아, 이제 그만해. 내가 원하는 복수는 끝났잖아. 끝났다고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마치 폭포수 같았습니다. 번개도 함께 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진짜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미란이 정호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 밤 잊을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이야? 언니와 함께했던 밤들, 저와 함께했던 밤들, 모든 걸 잊을 수 있겠냐는 뜻이에요. 미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영숙이 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저는 미란이 아니에요. 미란이 정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영숙이에요. 언니가 돌아온 거예요. 정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영숙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형부, 저를 그렇게 배신하고도 잠이 왔어요? 제가 왜 죽었는지 알면서도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는 미란을 영숙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영숙이 미란의 몸을 빌려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가요. 저와 함께 죽어요. 미란이 정우의 손을 잡고 로비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밧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아, 정신 차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복수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이제 언니와 함께 가요. 그래야 모든 게 끝나요. 그때 갑자기 경비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 씨, 아직도 나 못 잊었어? 정우와 미란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 씨, 이 밤 잊을 수 있겠어? 스피커에서 계속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녹음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CCTV 모니터를 바라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화면에 영숙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어느 화면을 봐도 흰 옷을 입은 영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형부, 미란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정말 돌아온 거예요. 모든 모니터의 영숙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정우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환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미란은 달랐습니다. 미란은 정말로 영숙이 돌아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란이 모니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예요. 미란이에요. 형부한테 복수했어요. 그때 정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로비가 완전히 어둠에 뒤덮였습니다. 오직 번개가 칠 때만 잠깐 밝아질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호는 미란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란의 웃음이 아니라 영숙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아. 정우가 어둠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웃음소리만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서 로비에 불이 켜졌습니다. 미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우 혼자만이 로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는 정우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이 들어올 때까지 만식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걱정스럽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우가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장 박 소장이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만식 씨, 정우 씨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집에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안 됐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여자, 처제라던 그 여자도 연락이 안 된다는군요. 처제분이요? 네. 정우 씨 일로 경찰이 조사하러 왔는데 그 여자를 찾으려고 해도 연락처가 맞지 않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도 확인이 안 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다고 하더군요. 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경찰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CCTV에는 분명히 찍혀 있는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인다고 하고요. 박 소장이 나간 후 만식은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미란이라는 여자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우가 혼자서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본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식은 CCTV 저장 장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정우와 미란이 함께 있는 영상들을 차례로 재생해 봤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정확히 보이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뒷모습이거나 옆모습 아니면 그림자로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유독 흐릿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만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705호에 사는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만식 씨, 정호 씨는 어디 갔어요? 요즘 통 안 보이던데. 그게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어젯밤에 또 그 여자 봤거든요. 만식이 놀라서 김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여자요? 정호 씨랑 밤마다 만나던 그 여자 말이에요. 어젯밤에 1층 로비에서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졌다고요? 네.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열리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디로 간 건지 김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장미향이었는데 정말 진한 냄새였어요.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향수를 뿌린 것 같았어요. 김 아주머니가 나간 후 만식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우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영숙이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미란이 아직도 이 아파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저녁이 되자 만식은 1층 로비를 꼼꼼히 순찰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비 한쪽에서 은은한 장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우가 말했던 그 향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있는데도 그 냄새는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식이 서둘러 경비실로 돌아가서 CCTV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로비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5번 카메라 한쪽 구석에 흰 형체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흐릿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얀 옷을 입고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만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정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정호가 남긴 일기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정호의 심경 변화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는 미란에 대한 혼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와 살았던 걸까? 아내였을까? 환영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만식은 그 문장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호가 마지막에 느꼈던 혼란과 절망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수첩 모서리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누구였을까? 정말 처제였을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다음 날 새로운 경비원이 부임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만식은 그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CCTV 모니터링 할 때 조심하세요. 가끔 이상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상한 게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로비에서 향수 냄새가 나거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새로운 경비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만식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밤늦게 로비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CCTV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잡힌다는 소문, 엘리베이터가 혼자서 움직인다는 소문 등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식은 결국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저질렀던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무엇보다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만큼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꿈에서 정우와 미란 그리고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만식은 경비실에서 혼자 정우를 떠올렸습니다. 동료였고 친구였던 정우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숙을 따라간 것일까요? 그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 씨, 이 밤 잊을 수 있겠어? 만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미란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꺼져 있었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황급히 짐을 챙겨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파트 주민들은 가끔 서로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밤늦게 로비를 지날 때 여자의 형체를 본다고 CCTV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찍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속삭입니다. 정우 씨, 이 밤 잊을 수 있겠어? 그 목소리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숙의 목소리인지, 미란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죄책감에 사로잡힌 정호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청인지, 모든 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그 아파트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죄책감이 뒤엉킨 그 목소리가 밤마다 맴돌고 있습니다.